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가요?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마라. 저도 그랬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할까? 왜 특별한 게 하나도 없을까? 하고 자책했죠.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뭔가 해보고 싶은데 완벽하지 않을까 봐 시작조차 못하겠다는 생각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일상인데도 매일이 설레고 기대돼요. 회사에서는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었고 무엇보다 매일 밤 잠들 때 오늘 하루 의미 있게 살았다는 만족감을 느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실 저는 거창한 계획도 엄청난 투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형편없는 시작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뭔가 시작하고 싶은데 준비가 안 되어서 완벽하지 않아서 미루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 여러분에게도 작은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꽃을 지필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와 함께 첫걸음을 내딛어 볼까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박성민 31살. 매일 아침 7시 30분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아니, 평범하다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특별할 게 없는 존재다. 오늘도 어김없이 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로질렀다. 성민 씨, 이번 분기 매출 분석 보고서 언제 나와요? 벌써 마감일 이틀 지났는데. 나는 모니터 속 엑셀 시트를 바라보며 뒤통수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사실 보고서는 일주일 전에 완성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해 보였다. 다른 부서 보고서들처럼 화려한 그래프도 없고 깊이 있는 분석도 없었다. 그래서 계속 미뤘다. 완벽하게 만들어서 제출하고 싶었다. 죄송합니다. 내일 오전까지 완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성민 씨, 완벽주의도 좋지만 때로는 적당히 타협하는 것도 필요해요. 팀장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완벽주의. 맞다. 나는 늘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다. 어릴 적부터 똑똑하다는 칭찬에 익숙했고 실수 한 번 없이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그 결과는 늘 마감에 쫓기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 점심시간, 나는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만 이곳에 멈춰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다. 형, 진짜 신기해요. 그 사람이 처음에 얼마나 못했는지 아세요? 첫 달에는 하루 종일 해도 10,000원도 못 벌었대요. 그래?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월 300만 원 넘게 벌어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매일 조금씩 개선했대요. 어제보다 오늘 딱 한 가지만 더 잘하려고 노력한 거죠. 나는 몰래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것이었다.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매일 작은 것 하나씩 배워가며 지금은 제법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매일 조금씩 개선. 그 말이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왜 늘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만 했을까? 왜 작은 시작을 부끄러워했을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나는 거울을 봤다. 언제부터인가 눈빛이 죽어 있었다. 대학 시절 꿈꿨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실수하지 않기 위해 안전한 길만 걸어왔다. 문득 떠오른 게 있었다. 대학교 2학년 때 나는 작은 블로그를 운영했었다. 일상 이야기, 책 리뷰, 여행 후기 같은 소소한 글들을 올렸다. 그때는 정말 재미있었다. 글을 쓰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런 글로 뭘 할 수 있을까?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시간 낭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만뒀다. 다음 날 나는 이상한 결심을 했다. 점심시간마다 작은 카페에 가서 30분씩 글을 써보기로 한 것이다. 뭘 쓸지도 정하지 않았다.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적어보기로 했다. 첫 번째 글은 정말 형편없었다. 문장도 어색하고 내용도 중구난방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30분씩 쓴 글들이 조금씩 쌓였다.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첫 번째 글보다는 나아진 것 같았다. 그때 동료 김주연이 내게 말을 걸었다. 성민 씨,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표정이 밝아졌다고 해야 하나?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이번 보고서도 전보다 훨씬 좋았어요. 뭔가 특별한 일 있으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사실 요즘 글을 쓰고 있어요. 글이요? 어떤 글?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요. 별거 아닌 것들. 주연은 흥미로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우와, 멋있네요. 저도 예전에 글 쓰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잘 써야 할 것 같아서.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형편없어도 그냥 쓰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 대화 후 나는 깨달았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시작하는 용기라는 것을.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쓰고 있었다. 주제도 다양해졌다. 회사 생활의 에피소드,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들, 주말에 본 영화 이야기. 무엇보다 글을 쓰는 시간이 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떨어진 것이다.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고객 대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젝트였다. 팀장은 내게 콘텐츠 기획 부분을 맡겼다. 성민 씨, 요즘 글 쓰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번 기회에 실력을 발휘해 보세요. 처음엔 당황스러웠다. 내가 쓰는 건 그냥 개인적인 일상 글인데 회사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생각해 보기로 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해보자. 나는 그동안 써왔던 글들을 다시 읽어봤다. 그 안에서 내가 모르게 쌓아온 것들을 발견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장들,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들, 자연스러운 글의 흐름들. 이 모든 것들이 매일 30분씩 쓴 형편없는 글들의 결과물이었다.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잘 진행되었다. 내가 기획한 콘텐츠들이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고 팀 전체의 성과도 뛰어났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일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달랐다. 더 이상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었다. 대신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다. 프로젝트가 끝나던 날 팀 회식 자리에서 팀장이 말했다. 성민 씨, 이번 프로젝트에서 정말 놀랐어요. 언제 이런 실력이 늘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매일 조금씩 해봤을 뿐이에요. 처음엔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주연이 끼어들었다. 성민 씨, 그 말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성민 씨 보면서 많이 배워요.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그동안 써온 글들을 다시 읽어봤다. 첫 번째 글과 최근 글을 비교해보니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내 마음이었다. 나는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설렘을 느꼈다. 6개월이 지났다. 나는 이제 회사에서 콘텐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다. 다른 부서에서도 자문을 요청해왔고 외부 강의 제안도 받았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내 일상이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은 뭘 써볼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 지하철에서도 더 이상 멍하니 있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상상하며 그것을 글로 옮겨보는 재미를 느꼈다. 어느 날 후배 인턴 직원이 나에게 물었다. 선배님,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어요? 저는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쓰려고 하지 마. 그냥 써. 네? 나도 처음엔 정말 형편없었어. 지금도 완벽하지 않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매일 조금씩이라도 해보는 거야. 어제보다 오늘 한 문장이라도 더 나아지면 되는 거지. 후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선배님,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었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확신? 나도 처음엔 확신이 없었어. 그냥 뭔가 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 여기서는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어제보다 나아지는 게 느껴져. 그게 가장 큰 보상이야. 그럼 실패는 무섭지 않으세요? 실패? 나는 웃었다. 실패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 오늘 쓴 글이 어제보다 못해도 그것도 배움이잖아.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야. 계속 해보는 거지. 1년이 지났다. 나는 이제 작은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다. 구독자는 많지 않지만 내 글을 읽고 용기를 얻었다는 댓글들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다. 회사 일도 훨씬 즐거워졌다. 더 이상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매일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재미를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작은 카페에서 열린 글쓰기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내 경험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다. 성공이라는 건 남들이 박수 쳐주는 게 아니에요. 매일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오늘 하루 의미 있게 살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 기대되는 거고요. 저는 1년 전만 해도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시작해야 완벽해지는 거라는 걸. 아니, 완벽해질 필요도 없다는 걸. 매일 어제보다 조금씩만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여러분이 꿈꿔왔던 모습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형편없어도 괜찮으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에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1년 전만 해도 모든 게 회색빛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다채로운 색깔들이 보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열었다. 오늘도 쓸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미루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지금 마음 한구석에서 해보고 싶다고 속삭이는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저는 1년 전만 해도 30분짜리 글 하나 쓰는 것도 두려워했어요. 형편없을까봐, 실패할까봐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시작해야 완벽해진다는 걸, 아니 완벽할 필요도 없다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의 작은 시작이 궁금해요. 댓글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해보고 싶은 것, 아니면 이미 시작한 작은 도전들을 나눠주세요.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라도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매일 글을 쓸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어제보다 조금씩만 나아지시길 바라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이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작은 기적들을 응원하며 안녕히 계세요.